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 7주차 강의를 마치게 될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의 마지막 단계로 DPL만 키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학습할 내용은 DP 헬만 키 익스체인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DP 헬만 키 익스체인지는 가장 먼저 발표되었던 퍼블릭 키 알고리즘입니다. 이 퍼블릭 키 알고리즘을 현재도 많은 그 상용 제품에서 이 기술을 채택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하는 역할은 양쪽이 A와 B가 비밀키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필요할 때마다요. 사전에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전령을 보내가지고 키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필요할 때 양쪽이 키를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원타임 세션 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션 기간 동안만 그 키를 그 세션 기간 동안의 메시지들을 암호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션이 끝나면은 그 키는 버리는 겁니다. 즉 필요할 때마다 양쪽이 세션 키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법을 기술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DPL만 키 익스체인지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면은 양쪽이 키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 DPL만 키 익스체인지 기술에서 역시 이게 일종의 공용 키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수학을 사용합니다. 수학. 특별히 우리가 디스크리트 로가리즘이라는 수학을 사용해서 이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DPL만 키 익스체인지 기술이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본적인 사항부터 보고 합시다. DPL만 키 익스체인지 크립토그래픽 시스템에서는 이게 이제 아주 큰 프라임 넘버 소스라고 하죠. 프라임 넘버 Q를 먼저 발생을 시킵니다. 그 프라임 넘버 Q에서 프리미티브 루트 원시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를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정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DPL만 키 익스체인지에서는 이 두 숫자가 기본이 됩니다. 프라임 아주 큰 프라임 소수 Q 그리고 Q의 원시근인 알파 이 두 숫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알파라는 원식은 이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은 알파는 다음과 같을 때 Q의 원시근이라고 합니다. 즉 알파를 Q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 알파 제곱을 Q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값 알파 Q 쭉쭉 가서 알파 Q-1승을 Q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값이 이게 모든 인테저 1에서 Q-1
사이, q-1 사이에 있는 모든 인테자를 나타낼 때, 즉 1, 2, 3, 4, 5, q-1 예, 요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알파 q, 알파 자선 q 쭉 요거 계산한 게 값이 요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알파를 q의 원시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키 스페이스가 되는데요. 이게 1에서 q-1 여기 q-1 이게 아주 큰 숫자인데 이게 키 스페이스, 키 공간이 됩니다. 키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죠. q 값이. 그래서 이 키 스페이스가 가급적이면 커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키 스페이스가 크면 클수록 그 키 값을 해커가 알아내기는 어려워집니다. 그게 이제 브루트포스 공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딥펠만 키 방식으로 유도된 키는, 비밀 키는 1에서 q-1 범위 내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라는 그 프라임 넘버에 대해서 알파가 뭐가 알파 값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알파가 1인 경우 알파 모드 q, 알파 제곱 모드 q 요거 쭉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건 다 1이 되겠죠. 알파가 2인 경우 알파 모드 19, 알파 제곱 모드 19, 알파 제곱은 2이면 4, 4, 3이면 8, 16,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보면은 이게 1도 있죠, 2도 있죠, 3도 있죠, 4도 있죠, 5도 있습니다. 6 있고요, 7 있고, 8 있고, 9 있고, 10 있고, 11 있고, 12 있고, 13 있고, 14 있고, 15 있고, 16 있고, 17 있고, 18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q-1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2는 19의 원시근이 되는 겁니다. 4는 안 되고요. 5도 안 되고요. 뭐 7도 안 되고. 근데 10은 되죠. 10은 됩니다. 14도 되는 경우, 15도 되는 경우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Q와 이 프라임 넘버 Q, 프라임 넘버 Q를 사용하면은 딥일반 크립토그래피 시스템에서 이 차이니스 리메인더 티어림인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프라임 넘버 Q를 사용해서 원시근 알파와 함께 딥헬만 크립토그래피 시스템에서 이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기술에 대해서 보면은요, 유저 A와 유저 B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비밀키, 세션 키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A와 B가 사전에 갖고 있어야 되는 값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Q와 알파입니다. 이 프라임 넘버와 Q의 원식은 알파 값은 양쪽이 사전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가 먼저 볼까요? 어떤 A 입장에서는 랜덤 넘버 XA를 발생을 시킵니다. Q보다 작죠. 근데 이게 XA 값은 A만 갖고 있어야 되고요. B도 랜덤 넘버 XB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것도 B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A 입장에서는 YA, 여기 이제 공개 값인데 YA를 Q와 알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니까 알파의 XA승 모드 Q 계산합니다. 여기 이제 디스크리트 로가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YA를 계산을 해서 요 YA를 알려주는 겁니다. B에게.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XA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XA를 숨겨놓고 대신 알파와 Q의 함수로 이루어지는 YA 값을 알려주게 됩니다. B 입장에서는 역시 XB는 숨겨놓고 YB를 계산합니다. 똑같이 알파의 XB승 모드 Q 이렇게 해서 그래서 XB 대신에 YB를 A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K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은 A가 알려준 YA에다가 XB승, 자기만이 갖고 있던 XB승 모드 Q 하면은 비밀키 K가 만들어지고 A 입장에서도 YB가 알려준 YB의 자기만이 알고 있는 XB승 모드 Q 하면은 K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의 K와 여기서의 K가 같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지 볼까요? A 입장에서 봅시다. 요거죠. YB승의 XA승 모드 Q입니다. 근데 요거는 YB가 알파의 XB승 모드 Q가 되고 XA승 모드 Q가 되죠. 근데 요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파의 XB XA승 모드 Q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요 XA, XB를 바꿔버리면은 알파의 XB승 XA 모드 Q가 되고 이걸 다시 바꾸면은 알파의 XA승의 XB승의 모드 Q가 되고 이걸 다시 바꾸면은 알파의 XA 모드 Q의 XB승 모드 Q가 되고 요거는 YA의 XB승 모드 Q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서로 같은 K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디스크리트 로가리즘의 특징이 만약에 3의 35성 모드 Q를 계산한다고 합시다. 예. 3의 35성 모드 Q는 3의 35성 모드 17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3의 32성 또 3의 제곱 3의 1성 모드 17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요거는 각각 안에 있는 3의 32성이 요거 1입니다. 1. 그 다음에 3의 모드 17은 이게 9입니다. 이거 9 넣으면 되고요. 3의 1성 모드 Q는 3이니까 3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드 17을 계산하면 10. 이렇게 아주 계산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예. 자, 정리를 해볼까요?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먼저 프라임 넘버 Q와 원식은 알파를 정의를 합니다. 예, 이거는 슬라이드에서 배웠죠. 이전 슬라이드에서.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키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비밀값 XA를 설정을 합니다. 물론 Q보다 작죠. 키 스페이스가 Q니까요. 그 다음에 퍼블릭 키 YA를 계산합니다. 알파 XA성 모드 Q. B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빗 개인적인 값 XB성을 발생시켜서 자기만 알고 있고 대신에 YB를 계산을 해서 XB의 함수로 이루어지죠. YB를 계산해서 A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가 보내준 YB, XB 대신에 보내준 YB의 XA성 모드 Q를 계산하고 B 입장에서는 A가 보내준 XA 대신에 보내준 YA의 XB성 모드 Q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건 같죠. 이거와 이건 같습니다. 그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앞장에서 설명한 그 식에 의해서 같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알리스와 바브가 키를 교환하고 싶어 합니다. 프라임 넘버 Q를 353으로 알파를 3으로 정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개인 비밀값으로 97을 정했고 B는 개인 비밀값으로 233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YA는 3의 97성 모드 353은 40이 될 거고요. 이건 알리스의 공개값입니다. 그것이 바브의 공개값 YB는 바브는 XB를 233으로 정했으니까 3의 233성 모드 351 하면은 248이 됩니다. 알리스 입장에서는 바브가 보내준 값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248승에 자기만이 갖고 있는 97 알리스가 갖고 있는 요거죠. 요거 이거에 모두 353 하면은 160이 나왔고, 바보 입장에서는 알리스가 보내준 값 요거죠. 40의 바보만 갖고 있는 값이 요거죠. 233승 모두 350 하니까 160.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같습니다. 딥-헬만 키 익스체인지 기술이 이 상용 제품에서 이용될 때는 원래 이렇게 DP와 헬만이 제안한 방식은 맨인 미들 어택,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공격하는 제3자의 공격에 대해서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인증 기능을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된 기능까지는 여기서 보지 않고 어떻게 원래 그 DP와 헬만이 제안했던 그 방식이 인증이 취약해서 맨 인 더 미들 어택에 공격받을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알리스가 바보와 키를 교환하기를 원합니다. 다스는 해커입니다. 여기서는 해커로 동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리스는 개인 값으로 XA를 만들었고 알파 Q를 알고 있기 때문에 YA를 만들었겠죠. 바보도 역시 결국은 개인값 XB를 만들었고 공개값으로 YB를 만들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알리스가 이 YA를 바보에게 보냈을 때 중간에 다스가 끼어들어옵니다. 끼어들어서 다스는 두 개의 개인 값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알리스를 상대하는 개인 값, 하나는 바브를 상대하는 개인 값, 두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개값도 알리스에게 보내줄 공개값, 바브에게 보내줄 공개값을 두 개를 만듭니다. 알리스에게는 요걸 보내주죠. 자, 바브에게는 YT1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바브는 자기 자신의 것을 만들어서 YB를 보내주겠죠. 그래서 이 바브는 세크레트 키를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은 YT1에 기반해서 이것 XB성 모드 Q 해서 K1을 계산합니다. 다스는 뭘 계산해 볼까요? 다스는 YB를 받으면은 YB를 받아서 XT1 모드 Q 해서 K1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를 볼까요? K2는 알리스가 보내준 YA에 XD2성 모드 Q 해서 K2를 가지고 있고, 알리스 입장에서는 YD2
요거를 갖고 와서 XA승 모드 큐브 해가지고 K2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앨리스는 바보와 통신하는 걸로 착각하지만은 앨리스는 실질적으로는 다스와 K2라는 키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보는 앨리스와 K1이라는 키를 공유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바보는 다스와 K1이라는 키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3자인 해커 다스가 앨리스와 바보의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앨리스에게는 바보인 척하고 바보에 대해서는 앨리스인 척하는 겁니다. 다스가. 그러면서 키를 조작해서 두 사람 간의 정보를 염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존의 제품들은 해결을 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7주차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7주차 강의는 동영상이 좀 짧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6주차, 7주차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난주 목요일 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7주차 강의는 DPL만 키 익스체인지만 다루고 있어서 좀 내용이 짧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1주차에서 7주차까지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중간고사 준비 잘하기 바랍니다.